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시위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소란스러운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지호의 쿨톡 신지호 대표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이제 꽤 독자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보름 좀 넘어서요. 네. 지난주 또 여기 최병목 팩트 나온 양이 컸는지 오기 전에 확인해봤더니 이제 구독자 2만을 드디어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하여튼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조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의 차명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전화를 가지고 청와대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화한 내용 흔히 우리가 차명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차명폰은 제가 쓰는데 제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병목 명의의 휴대폰을 신지호가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쓰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가 다른 거죠. 그런 얘기네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흔히 대포폰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역할과 관련한 것들 그 활동사항이 그 휴대전화 차명폰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랑 그거 가지고 통화했다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황운하 쪽과의 커넥션이 이걸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왜 그런 거 하니? 황운하가 임명했던 김기현 수사팀으로 임명했던 성경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성경위 수첩에 2017년 12월 7일 송국장 14시 그게 송병기라면서요. 그게 송병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무슨 폰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병기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차명폰 3대로 소화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황운하 경찰과의 유착관계의 상당 부분도 이걸 분석해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사실은 송철호 캠프에서 전략 기획 이런 걸 다 담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공업탑 기획위원회. 국민일보는 그걸 무고동팀. 근데 그게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업탑이 무고동에 있으니까. 아니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는데 동은 무고동은 아니더라고. 무고동 옆동이에요. 옆동이죠. 근데 굉장히 가까워요. 무고동하고 그 공업탑 로터리가 있는데 공업탑 로터리에 공업탑이 있고 근데 이게 신정동인가 뭔가 그런 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붙은 데가 바로 무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고동팀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저는 제가 울산 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를 보통 공업탑 하면 무고동 쪽 이렇게 무고동 쪽. 그리고 거기에 오피스텔이 좀 많습니다. 무고동에.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3층부터 5층까지를 캠프에서 빌려 썼는데 그 중에 5층인가에 이제 이 송병기 부시장의 개인 무슨 전략팀 방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팻말도 없었대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드나던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첩보를 생산해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 첩보 생산 과정에서 황운하 경찰하고 어떤 식의 교류와 정보 교환과 내통을 했는지 이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전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왜냐면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휴대전화에 내용은 없잖아요, 흔히. 근데 문자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자는 남아있겠죠. 문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재밌는 게 송송 커플 이 얘기했잖아요. 송철호 밑에 송병기, 송송, 최측근이니까. 이 송송 커플이 이 차명폰으로 인해서 묘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건 무슨 얘기죠? 이제 청와대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라고 밝혀진 다음에 기자들이 송철호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잖아요. 근데 난 몰랐다. 송철호는 잡아댔잖아요. 송병기가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무고동 선거기획팀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송병기가 송철호와 수시로 전화를 수시로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송철호와
나눈 그 대화나 무슨 문자나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나는 송병기가 청와대에 자부한지 몰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방 거짓말로 탄로가 날 수가 있죠. 예. 특히 이제 문자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새는 그 녹음 기능이라는 게 휴대전화 녹음기라는 게 예. 하나만 그냥 누르면 녹음이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송철호 당시에는 이제 그 예비 후보였으니까 네. 그 예비 후보가 지시하는 사항을 뭔가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 옛날에 정호성 그 그렇지, 비서관이 정호성. 맞아. 그 항상 최순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걸 다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사실은 나중에 뭐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이게 그렇죠. 워딩이 뭔가 예.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복기를 예.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저 조국 전 장관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처럼 습관적으로 녹음하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있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현재 뭐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행태는 드러난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어느 타입인지는 모르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송철호 씨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으면 네네. 선거 준비에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피드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예, 송철호 씨에게 다시금 그렇죠. 뭐 이 건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떻게 그렇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처리 결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여기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 네. 뭐 아니면 텔레그램 뭐 그렇죠. 저 메신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유재수 사건도 텔레그램 그 단체방 4인이 있었잖아요. 유재수, 김경수.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또 청와대에서 부인했더군요. 그랬습니까? 그런 단톡방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게 워낙 보안성이 높다 보니까 네. 아마 그래서 부인하면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없는가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이 네. 알아서 하겠지만 여하튼 부인했더라고요 그건. 근데 오늘 제가 이게 전혀 이 정치하고 무관한 뉴스인데 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네. 무슨 그 저 야동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결국 텔레그램이지만 그 외국 그 저 인터폴의 수사 협조로 잡혔다고 하거든요. 구속됐다는 그렇습니까?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렇다면. 텔레그램하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그렇다면 보안은 없다 세상에. 근데 공업탁 기획위원회 보면 6인 멤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송철호 포함 6인 멤버, 네. 송철호, 송병기 뭐 등등. 그럼 있을 이제 텐데 4명이 더 있다는 얘긴데 네. 송철호 송병기 빼고. 그러니까 그 기획위원회 실체가 이 차명폰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누구였는지. 그건 충분히 그거야 뭐 기본적으로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3, 4층 말고 5층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혼자 썼던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보면 네. 그 전략 기획 문건대로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정청이 다 그렇죠. 맞춤형 서비스를 해줬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남은 드나들지도 못하게 했다니까. 네. 팻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차명폰 세계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기획 문건 그게 그것도 대부분 거기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송철호가 그걸 사전 인지했는지, 그죠?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그걸 그렇죠? 인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응? 근데 아니, 잡아뗄 거라. 잡아뗄 떼겠죠. 가능성은 네.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차명폰 세 개를 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보면 네. 거기서 보나마나 네. 그렇죠? 수시로 송병기, 송철호 간의 대화가 있을 네. 것이고 그 대화가 있은 다음에 네. 송병기가 또 누구한테 그렇죠. 이제 그 팀원들한테 뭐 지시를 하거나 그렇겠죠. 뭘 어떻게 하거나 그렇겠죠. 그게 이제 전화를 이렇게 네. 한 시점 같은 걸 보면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통화한 사람 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또 좀 그렇죠. 물어보면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지금 송병기, 송철호 이 두 사람하고 좀 이렇게 등진 사람도 있을 네, 것이고 그러면 뭔가 하여튼 대단한 게 들어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거기에도 이게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저 숨진 A 수사관 그 아이폰을 지금 못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푸니까 검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제 송병기의 휴대폰 세대가 입수가 되면서 네.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여튼 상당한 기대를 좀 걸어봐야 네.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또 궁금한 거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차명폰을 3대씩이나 썼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위험 분산용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보통 사람들은요. 이전에 네. 왜 그 유명한 정보통 정신 정형근 의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정원장도 하고 하여간 유명한 네. 그 정보통인데 수사국장이 네, 있죠. 수사국장 그죠? 참 수사국장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보면요 휴대전화가 본인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 개죠, 여러 뭐 6개 7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본인도 헷갈릴 네,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좀 위험 분산용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휴대 차명폰이 3개라는 거는 이 3개의 용도가 다 달랐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용도가 지정돼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하나는 청와대하고 통화용, 그렇죠. 하나는 송철호 시장 후보와의 통화용, 네. 뭐 이런 식으로 용도가 하나는 달랐을 또 가능성이 황운하 있거든요. 경찰 쪽과의 뭐, 뭐라. 뭐 경찰 쪽과의 통화용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다 달랐을 예,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과거에 그러네요. 정호성 씨나 뭐 그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이 휴대전화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용도의 대포폰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예, 보면 제가 보기에 이 3개의 용도도 예, 특정돼 각자 있었다. 달랐을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예. 이게 이제 집중 분석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청와대용, 예. 뭐 이거는 뭐 송철호용, 뭐 예, 이렇게 될 예, 가능성. 예. 그래서 세대가 아닌가. 예. 아니면 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무리 차명폰이라도 예. 사실은 그걸 바꾸거든요. 예, 수시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꾸죠. 나중에 예. 들통날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예. 아마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예.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검찰이 이 부분, 이 차명폰의 내용과 뭐 시점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망한 그 수사관, 예. 그 백모 수사관이라고 예. 하죠. 백모 그 수사관. 휴대전화 이제 그 아이폰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요즘에는 뭐 제대로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아직까지 못 풀고 있다라는. 예, 그건 그러면 분명한 것 그냥 같습니다. 계속 못 풀고 있는 상태인가요? 누구 얘기는 예. 사실은 뭐 이스라엘제 장비를 들여다가 현재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는 뭐 어느 IT 업체에서 3주간만 시간을 달랐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핀 넘버 6자리가 네.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여간 이 차명폰이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의 보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유재수 사건도 수사가 진전되니까 우리 최병목의 팩트에서도 다뤘지만 조국과 백원우의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송송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송철호와 송병기의 죄수의 딜레마. 왜냐하면 그런 그 기획 선거 전략 문건 네. 이것도 송철호는 모른다고 잡아댈 가능성이 있잖아요. 송병기가 그렇죠. 알아서 작성하고 근데 송병기는 그럼 자기가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송철호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내가 이걸 이렇게 엄청난 문건 어떻게 내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첩보도 누가 먼저 얘기해서 제공했나 갖고 병기랑 청와대 말이 다르듯이. 그렇죠. 근데 책임 그거 굉장히 소재가 중요하니까. 예, 책임 소재가 더 무거운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사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빨리 구속을 시켜야 이게 서로 말을 못 맞추는 네. 건데 현재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뭐 구속된다면 송병기 씨가 먼저 될 네, 텐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게 그럼 그것도 하여튼 좀 궁금해요. 이제 송병기 씨가 지금 어떤 대책 이게 아마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을 맞춰가는 단계가 아닐까요? 저는 말 그런 거로 맞추는 보는데. 데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털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 거 다 털렸지, 집에 거 털렸지, 차 안에 거 다 털렸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차명폰까지. 네, 차명폰까지 털려버렸기 때문에 송병기가 이제 그 어떻게 송철호하고 어떻게 짬짬이해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사람 간에 아마 상당한 정도 그 자기네들 죄를 어떻게 뭐 없는 쪽이거나 아니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둘 사이에 얘기한 거를 그냥 처음부터 잡아떼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명폰 같은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네. 그게 이제 그 녹음이 안 돼 있다면 네. 만약에 녹음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네.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말을 맞춰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네. 시나리오를 다시 짜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 동시에 입 맞춰서 잡아떼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선거 전략 문건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그건 이제 드러났죠. 문건에 실체가 있으니까 이게 작성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또 이럴 것 같아요. 네. 작성은 송병기가 했고, 그래서 이제 송 부시장은 그냥 송 시장은 네. 송철호 시장은 대략적인 보고만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실행은 옮기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실행 옮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줬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네. 그야말로 우주의 기운이 내려와서 우주의 기운이 내려와서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지. 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기가 알아서 그 2017년 10월 26일 울산 방구대 안각화 내려온 거지. 알아서 우리가 옵니다. 요청한 거 아니다. 네. 김부겸 장관도 그 황운하 총장 만나러 온 거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장모 행정관이고 그 사람 만난 거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후보가 요청을 하면 만나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잡아떼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추궁해 나갈 근데 것이냐. 그 2018년 1월에 송철호, 송병기가 와서 청와대 그 행정관 만난 거.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네네. 그럼 그 약속을 혹시 송병기가 차명폰으로 약속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만난 거는. 그렇죠.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걸 공약 협의했다. 요런 정도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연이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아니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보니까 그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이게 좀 심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선거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통상적인 업무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후보가 될 사람들은 이제 전부 청와대 얘기해서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수석하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그 조항이 뭔지도 모르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혹시 본인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본인은 그런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 수석 장관 다 만난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좀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도 선거 그런 식으로 치렀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앞으로 4개월간 아마 장관과 청와대 수석 또는 비서관 행정관들은 아마 민주당 253명 아닙니까? 그렇죠. 253개 지역구니까 253명 이리저리 만나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엄청나게 바쁠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선거 개입 또는 선거 중립 시비에 휘말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또 후보자가 더 많잖아요, 총선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참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툭 민주당 최고위원이면 꽤 높은 자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하튼 저희 생각으로는 자 검찰이 확보한 이 송병기 부시장의 차명폰 3개 여기에서 정말 알짜를 쏙쏙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피의자들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이 피의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밝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호가 또 한 번 뭔가 쾌거를 이루기로 이런 것들이 사실 권력형 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는 쾌거를 이루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